멘토라에서 공부하자. 자기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초를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첫 문제는 센 수일 364번 문제입니다. 자, y = t라는 상수함수가 움직입니다. t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했네. 뭔지 알겠죠? 만약 어렵게 주어진다면 t 범위를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맥상 보시면 a의 2x제곱, a의 x제곱, 지금 a의 2분의 1x제곱 선생님하고 그렸던 지수함수 형태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봐봐. 자, 연립을 좀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뭐든 관계없어. 나는 a점을 계산할 거야. b랑 c랑 d랑 이 점도 전부 다 좌표로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 치면 이 좌표화 과정이 되게 어렵단다. 자, a점을 자 이렇게 적을게. 그냥 for a라는 말을 쓸 거야. 연립이면 지수함수 y a를 밑으로 하는 2x제곱이랑 y t랑 연립이잖아. 그래서 암산을 바로 합니다. 2x는 밑을 a로 하는 t의 로그. 그러면 x는 2분의 1 나눠주면 되니까 아하, a점 좌표는 2분의 1 곱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t, t라고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자, C점도 B점이 C점이 좀 좋겠다. C점을 조금 표현할게요. 왜? AC 거리가 지금 6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for C점을 계산할 거야. C점은 지수함수. 다음에 암산하세요. A를 밑으로 하는 2분의 X제곱이랑 Y = T를 연립해. 그래서 2분의 X는 밑을 A로 하는 T의 로그가 될 것이고 2배 주면 되니까 오케이. C점 좌표는 2 로그 A를 T, T가 되겠네. 그래서 전분 AC 거리라는 것은 문맥상 C가 더 오른쪽에 있지. C의 거리는 자, 기억을 바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빼주면 되잖아. 요건 밑을 A로 하는 T가 두 개, 2분의 1개 있으니까 아하, 2분의 3 곱 밑을 A로 하는 T 값이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수를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그렇지, 밑을 A로 하는 T 값은 4가 되겠네. 아, 이걸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t를 굳이 바꾼다면 a의 4제곱이라고 쓰면 어떨까? 뭐 이걸 로그로 써도 괜찮고 지수로 써도 괜찮아. 자, 그럼 힌트가 더 있네. 두 번째 힌트는 자, 이거 볼까? ADB의 넓이가 오케이 6이라고 했어. A점 알아 이제. D점을 표현해야겠네. D점은 우선 C점 구했으니까 자, A점부터 좀 정리를 좀 할게. 이렇게 4잖아. 이건 2, A의 4제곱이라 써도 괜찮지. T를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C점 잡혀고 바로 씁니다. 이거 좀 비좁다 그죠? 여기 적을게요. 오호, 이 녀석이 지금 4였잖아. 그래서 이건 8, T 자리에 그냥 A의 4제곱. 뭐 T를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지? 어차피 지금 A든 T든 하나만 구하면 다 구해지는 거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제 D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야? D 좌표는 A 4제곱 콤마 그렇지. 그냥 D가 그냥 구해져 버리지. 아니면 여기 있는 A점 좌표가 지금 2였잖아. 그럼 X 좌표는 2가 되지. 그렇지. 이 녀석은 그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 A점에 X 좌표가 2니까 초록색 2잖아요. 그래서 이건 2 아니 2를 대입하면 이 함수 y = ax 제곱 그래프 위에 있네. 그래서 a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네. 그럼 b점 좌표도 계산할 수 있네. 그렇지. 이 녀석은 바로 계산되지. 요건 4, 그렇지. a의 4제곱이 되나? 근데 끝났네. 끝났네. 그러면 자, 니은 삼각형 ADB 넓이잖아. 이만큼 밑변 잡든 요걸 밑변 잡든 이 직각이니까 삼각형 넓이 계산 가능하겠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곱 여기에 있는 ADB 넓이니까 요 AB 거리 얼마예요? 2가 되네. 곱 높이는 A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A 4제곱 빼기 A 제곱이 6, 2. 이걸 보기차라 부르죠. 기억나죠? 넘겨서 4제곱이라는 건 제곱의 제곱이니까 치환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고등수학 할 때 배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2는 0인데 이 녀석은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a제곱이 3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뽑아내야 돼요. 아하, 이걸 구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삼각형. 손이 좀 많이 가지만 별거 아니죠. B, C, E 넓이를 물었네. B점은 이제 고정이죠. 다 했습니다. A제곱이 3이니까 이 녀석은 4, 얼마가 돼요? A제곱 4제곱이죠. 9가 되죠. 그죠? 네. 맞지? C점도 고정이잖아. 이 녀석은 8, 역시 9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 C좌표랑 요 E의 X좌표 똑같으니까 오케이. 8, A의 8제곱인데 A의 제곱이 4니까 이건 8, 얼마예요? 81인가? 네. 됐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준식 넓이를 계산하고 2분의 1 곱 밑변을 요걸 잡을까? BC 거리. BC 거리는 4가 되나요? 고 높이는 E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 81에서 9 빼면 얼마죠? 70인가요? 70 맞네요. 똑똑하네요. 계산하면 144가 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여도 이걸 좌표화라는 말을 쓴단다. 수능에 잘 놉니다. 이 문제 이제 이런 느낌처럼 이거 어렵고 쉽고 차이가 뿐이에요. 이런 느낌 유형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센 수일 문제 239번 문제입니다. 세 자연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요. 자, 물론 정말 모를 때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야, 대입해서 풀기에는 좀 많이 복잡하지 않나? 그잖아요. 자, 그리고 가조건을 먼저 이해할지 나조건을 먼저 이해할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가조건 한번 볼까? 이 녀석에서 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밑을 뭘로 맞춰주면 좋지? 이미 맞춰져 있지. 이미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50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건 추상적인 숫자야. 이게 만 700이 되었든 700이든 지수로는 반드시 미초건을 맞춰줄 의무가 있지. 굳이 뭐 2나 3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소인수분해해서 더 복잡해지거든. 그런데 요 A는 진수 자리 지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왜? 밑이 0보다 크니까. B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다시 쓰면 밑을 500으로 하는 2의 A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밑을 500으로 하는 5의 B제곱이죠. 이 녀석이 C와 같대. 로고 성질 쓰면 밑이 같으니까 로고도 셈이네. 그럼 뭘로 바뀌어? 진수의 곱셈으로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C라고. 이걸 로고로 풀어도 괜찮은데 이건 지수로 풀까요? 그러니까 500의 C제곱이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와우! 이제 중1 수학으로 바뀐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약수 배수 개념이 이거지. 이게 소인수분해거든요. 그런데 좌변을 건드려도 괜찮고 우변을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우변을 건드는 것보다는 좌변이 조금 적합한 것 같아. 그 중에 먼저 500을 소인수분해 볼게. 500은 5 곱하기 100이잖아. 100은 10의 제곱이네. 10이라는 것은 2 곱 5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그래서 2의 2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맞죠? 4 곱하기 25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되네. 그런데 힌트가 한 개 더 있어요. 이걸 놓치면 이 문제는 틀릴 수 있어. 어떨 때는 정수, 어떨 때는 자연수. 맞잖아.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 같을 수밖에 없네. 와우, A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B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500이 아니네요. 틀릴 뻔했다. 그럼 여기서 나 조건 해석해야 되네. 이거 너무 쉽다 했다, 그치? 방심했어요. Sorry. 나 조건 보면 최대 공약수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중학교 수학으로 쓴다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3을 쓴다면 최대 공약수 여긴 뭐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 뭐가 이 네모랑 세모랑 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라고 했잖아. 그래?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요거 잘 보세요.
좌변은 그러면 좌변은 500의 c제곱이니까 좌변은 뭐예요? 2의 몇 c? 2c제곱 곱하기 3의 5를 밑으로 하는 3c 녀석이 우변과 같대요. 그냥 안 풀립니다. 왜? 잘 보세요. 문자 개수와 식의 같지 않아요. 3c는 a, 2c는 a, 3c가 b가 되거든. 안 풀리지.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야. 안 풀리거든. 그때 이용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a 자리에 b 자리에 c 자리에 적당히 대입해서 풀면 되지. 그러니까 a 자리 다시 씁니다. a 자리에 어떻게? 2c를 대입하는 거고 b 자리에 3c를 대입하는 거고 c면 여기 c가 묶어 나오고요. 2, 3, 1을 적으면 된다. 그런데 중1 수학 맞죠? 중1 수학이에요. 동생들이 수업했던 거고 이미 한번 배웠던 건데 실제로 조금 어렵게 노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네. C가 3이니까 슉슉 곱하면 얘는 6이 되죠. 얘는 9가 되고. 맞죠? 그러니까 A 값은 6이 되죠. 와, 멋지죠? B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곱이든 합이든 뭐든 구할 수 있는데 이 준식은 이 출제자는 뭘 구했어? 합을 물었네. 합을 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9는 얼마예요? 18. 답은 1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1 페이지 117쪽 로그 함수, 로그 부등식인데 누가 뭐래도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그냥 함수를 푸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 녀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함수, 로그 함수,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큰데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하지만 내 제자들은 자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자, 연습상 펴서 첫 번째 함수 밑을 2로 하는 x, 두 번째 함수 밑을 3으로 하는 x, 세 번째 함수 밑을 2분의 1로 하는 x 함수, 네 번째 함수 밑을 3분의 1로 하는 x 함수. 자, 시작.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맞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되어야 수능을 칠 구구단이 됩니다. 투머치 워크는 아니죠. 반드시 머릿속에서 이제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됐다면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여기 이제 두 개 안 그립니다. 이거 안 그래도 되겠죠? 암산해 볼까? y1, y2에서 정역값이 1보다 클 때는 y1이 커요, y2가 커요. 그렇지, y1이 크죠. 간단한 점으로 대입해보면 됩니다. 맞죠? 2,1을 지나지만 3,1을 지나니까. 그래서 y1이 더 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되려 y2가 더 위에 있죠. 이거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돼. 그래야 다음 파트에 수열 파트랑 얘를 연결시켜 줄 거야. 함수는 따로가 아니거든. 지수록을 난도질을 해서 칼질을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얘도 다음 파트의 수열과 연결된다. 알았지? 등비수열, 등차수열, 조율과정이 없는 조화수열, 개차수열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남들은 막 공식을 찾고 규칙을 찾을 때 한눈에 딱 보인다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글로 이렇게 이건 지워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하시면 안 돼요. 왜냐고 물으시거든. by 함수 때문에 라고 쓰세요. 필기하세요. 얘도 지워 이것도 by 함수라고 읽어낼 겁니다. 한글은 안 한다.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크면 아니 두 개의 점을 한번 보세요. a점, b점 한번 보세요. a점에서 b점을 가려면 x1에서 x2로 증가할 때 맞죠? 이 점에서 이 점 y값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걸 적으세요. 증가함수라는 말을 쓴단다.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미적분, 수투 넘어갔을 때 개념과 같이 결합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지? 내가 다른 데 설명할 거다. 다시 복습할 때는 지금 설명 말고 그 설명 안 한 걸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조건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1에 대응된 p와 x2 대응된 q점을 읽었을 때 p에서 q로 가고 싶어. 그건 이제 기울기 응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미적분의 수투에 나옵니다. 알았지? 연결시켜 드릴게요. p에서 q로 가려면 x는 증가해야 되네. 그때 y값은 어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이걸 읽어낸다면 맞아요. 내 제자들은 감소 함수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선 큰 그림만 좀 그려드릴게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수투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땡겨봤어요. 잘 봐. 이거 그려볼게요. 이걸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Y2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릴 겁니다. 어디 그리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1,0, 3,1을 지나잖아. 그리고 3분의 1, -1을 지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 그렇네. 그런데 이 우변에 있는 건 두 글자는 뭐죠? 이건 뭐라고 읽을래? 점을 만약에 B라는 점을 만들어낸다면 2에 대응된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함수로 좀 이따 필기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2, 로그 3의 2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점 B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 B보다 이 함수, 이 y2 밑을 3으로 하는 x의 로그 값이 더 크고 싶어요. 크고 싶어. 아, 크고 싶어요. 그럼 이 초록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초록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구멍 뻥 뚫어놓고 여기 B금 치면 되겠네. 알겠지? 설명이 다르죠? 요거 이러면 고3 때까지 쌤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수능 전날까지도 지도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17쪽. 자,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 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한번 읽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헷갈리려면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함수로 푸는 게 제일 안 헷갈려요. 제일 안 헷갈려. 이상한 소리 해도 함수가 정답이에요. 함수가 이해하면 이거 전부 다 스스로 유도할 수 있단다. 알았죠? 푸는 과정 중에 보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도 나오고요, 2차도 나오고요, 3차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함수가 쭉 나옵니다. 아직 안 배운 함수도 많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밑이에요. 요 밑 개념도 수능에 나왔을 겁니다. 나옵니다. 밑을 갖게 할 수 있니? 없니로 분리하시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진수의 방향이 그대로, 진수의 요거 맞아요. 이런 건 싹싹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수를 이용합니다. 다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도 지우세요. 다음은 바로 함수. 그래서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수로 함수가 머릿속에 팽팽팽 도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퐁당퐁당 유도할 수 있겠네. 그래야 내게 되거든. 자, 이번도 반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치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누가 뭐래도 치환 범위를 놓치면 맞아요. 함정에 쏙 빠져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이건 로그의 성질을 다 아셔야 되고요. 그 성질과 더불어서 하나 더 있었죠. 등식의 법칙이었어요. 기억나지? 등식의 양변에 밑은 같이 하는, 맞죠?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이 더불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전부 다 함수로 기결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19쪽 필수 예제 22번입니다. 부등식을 풀으려 했지만 함수로 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좌변 전체의 함수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두 개 더 하면 돼요. 와, 진짜 더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 그대로 읽어내는 연습은 지금은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나중에 고3쯤 되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이 없는 프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풀기 전에 before 진수 범위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돼요. x는 0보다 크고 x-1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서술형이 안 들어가면 감점이 돼요. 1보다 크다는 말 쓰이든 안 쓰이든 꼭 써두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로그에도 셈이네. 그러면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잖아. 좌변 바로 정리합니다. 밑을 2로 하는 x 곱 x-1의 로그 값은
우변에 있는 1 한번 봐봐. 1도 밑을 2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로그 성질을 알면 되지, 그지? 오케이. 1이라는 것은 밑을 2로 하는 2의 로그네. 이 녀석이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물론 답지풀이처럼 식이 훨씬 빨라.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함수. y는 밑을 2로 하는 이 전체를 조금 귀찮으면 네모로가는 제한하세요. 그려봐봐. 잘 봐. 대충 그리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로그 함수는 지금 가로축이 네모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 함수가 논단 말이야.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잖아요. 이렇게 되겠네. 어때요? 그냥 고정인 거죠. 맞네. 그 네모 절편값은 1이 될 것인데, 자, 우변 한번 보세요. 우변 이 녀석은 네모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2를 대입한 거지. 2일 때 쭉 올라가면 이 점을 그냥 편해서 한번 P를 할까? 그럼 2, 로그 2의 2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런데 좌변이 우변보다 더 작거나 같고 싶어. 그러면 네모의 영역은 그 초록색 정역 2를 기준해서 왼쪽이에요, 오른쪽?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지, 작거나 같아야 되죠. 포함하지? 이 부분 아닐까? 맞죠? 물론 이거 안 그래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맞아, 그냥 x 곱 x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지금 해설지풀이죠. 그런데 처음 단추는 함수로 푸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서 반드시 쌤처럼 보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함수로 푸는 거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조그맣게 그려. 아래로 올라가면서 x절편값은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x축 이 기점에서 위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이에요? 웃는 쪽이네. 답을 적으란다면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라고 적으면 되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소수해 보이지만 이 이퀄을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이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스타 1 동시에 스타 2 임으로 별 내용 아닌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라고 쓰셔야 됩니다. 1초가 응? 1초가 교집합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번 다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자신 있으면 맞아요. 밑이 2인 함수를 따로 그리고 밑이 4인 함수를 따로 그린 후에 3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동해서 연립으로 풀어도 괜찮아. 진짜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우선 진수 범위는 0보다 커야 되겠네. 진수로 탄생했던 x-3이 0초가, x-1이 0초가, 동시에 성립하는 x 범위는 3초가 하트원. 자, 두 번째. 반드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2로 하든 4로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뭘로 해드릴까요? 2로 할까? 그럼 우변에 있는 이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밑자리의 지수는 분모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좌변은 그대로 써. 우변은 2분의 1 곱 밑을 2로 하는 x-1을 써. 2를 곱할까? 2분의 1을 진수자리 지수로 올릴까? 그럼 좋았어. 이거를 두 번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올릴 겁니다. 여기 2분의 1을 올릴 겁니다. 괜찮죠? 그래 놓고 보면 물론 그림을 다시 얘기하지만 안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세요. y콜 밑을 2로 하는 오케이 세모 그래프를 그려봐. 잘 보세요. 당연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나중에 앞서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저 밑을 2로 하는 세모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됐어. 자, 됐어요. 여기 세모축이고 여기가 y 되겠네. 이거 이름 고정인데 왼쪽에 있는 진수 보이죠? x-3이
우변에 있는 x-1, 그러니까 루트 x-1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진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그렇지. 이 녀석이 요즘 x-1에 그러니까 루트잖아요. 여기 대응된 함수 값을 그냥 편에서 q로 할게요. 이 녀석이 바로 얘네지 루트 x-1,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이렇게 로그 함수지야. 그리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 다음 그러려면 이 점보다 여기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q는 점을 읽어내는 거예요. x-3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서 x-3, 밑을 2로 하는 x-3의 로그라고 읽으시면 아시겠죠? 성립하려면 그래서 진수 x-3이 루트 x-1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거 푸는 방법은 제곱에서 풀어야 됩니다. 제곱 정리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작거나 같아. 부동 안 바뀌죠? x-1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아. 인수분해 x-5 x-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2차 함수 x 절편값은 2 그리고 5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2 이상 5 이하라고 적어야 돼. 자, 답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틀립니다. 반드시 하트 2인 동시에 하트 3이므로 답을 적는다면 3초가 5 이하가 됩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는 시험 쉴 때는 이런 로그 함수를 안 그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좀 귀찮은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함수.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69쪽 발전제제 8번입니다. 어제 고3들 마지막 수업할 때 이 설명을 했었어요. 잘 놉니다. L1 직선은 두 글자로 뭐죠? L2 직선은요? 잘 보세요. L1은 어렵지 않아. L1은 이걸 전문적으로 음함수로 부르긴 한데 양함수 이렇게 바꾼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두 글자로 뭐죠? 그렇지, 고정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어때요? 그리는데 1초의 망설임 있으면 안 됩니다. y절편 2, x절편 2 이게 L1 직선인 거죠. 그런데 L2 직선을 읽어내는 게 처음 하면 만만치 않아요. 이걸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y에 대해 정리한다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하나만 아는 친구들은 기울기는 m y절편은 m 플러스 1이라고만 읽어. 하지만 숨어있는 조건이 있단다. 이 녀석이 이제 고등수학 할 때 좋은 문제지. m이 어떤 수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네. m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꼴로 바꿔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수 취급되는 거 찾아보세요. 찾아 마이너스 y 플러스 1 m의 개수는 찾아보세요. x 플러스 1 근데 m의 어떤 m을 대입해도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상수 그리고 m의 개수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란 얘기인데 이걸 점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난다고. 요쯤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구나. 그런데 교점이 생기게 만들려는데 몇 사분면에서 생기게 만들래? 그렇지. 1사분면 생긴다면 그냥 편에서 이 점을 A라 부를게요. 0,2. 이 점을 편의상 B 2,0으로 잡을게요. 만약에 PA 직선을 구해봐봐. 구하지 말고요. 우선 봐봐. 잘안나요? 이 PA 직선 하지? 이 PA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PB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교점이 생기고 그 교점이 일사분면 위에 생길까요? 갑니다. 이 초록색 직선을 직선 PA 직선이라 부르고 그냥 M1 방정식이라 부를게. 이 M1 우선 기울기 계산해 볼게요. 기울기는 X의 증감, 1 증가할 때 Y 증감, 1 증가해야 되니까 기울기 M 값은 1이네. 어때요? 맞죠? 그럼 기울기보다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만 요거 내려가잖아. 내려가면서 슉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기죠. PB 직선 한번 보세요.
직선 PB 직선의 기울기 한번 볼까요? 기울기 m 값은 x가 3 증가할 때, 왜? 마이너스 1에서 2로 3 증가할 때 y는 1 감소하잖아. 그럼 기울기는 얼마지? 3분의 1. 그럼 틀리는 거야. 3 증가할 때 1 감소했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 직선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는 건 기울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고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내가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지? 6개 숙제를 했었죠. y = x, y = 2x, y = 2분의 1 x, y = 마이너스 2분의 1 x, y = 마이너스 x, y = 마이너스 2x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L2 직선 기울기보다 커야만 올라가면서 직선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만나죠. 이렇게. 이해가 되나? 그래서 답을 적는다면 M 범위는 이건 중2 수학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뭐 보자? 거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복습 내용입니다. 개념원리 수1 페이지 120쪽 필수예제 23번. 굉장히 소중한 세련된 문제입니다. 좀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거든. 탄생을 진수로 탄생한, 맞아요. 밑을 2분의 1로 하는 x로 함수가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돼요. 0은 바로 쓸게. 0은 오케이. 밑을 2분의 1로 하는 얼마? 1이거든. 요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좀 세워볼게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진수 x가 커야 돼요? 1이 커야 돼요? 그렇지. 1이 더 커야 된다는 거. 따라오죠? 자, 그런 후에 탄생을 이것만 진수? 아니에요. 이렇게도 탄생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 더. x는 0보다 커야 돼요. 아하,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별 내용 아닌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다. 그럼 좋았어. 이것도 조금 크게 본다면, 물론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사세요. 첫 단추니까 천천히 해볼게.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좌변은 진수를 그냥 보라색 네모로 잡을 거야.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네모가 1보다 작고 싶어요. 1이라는 건 밑을 2로 하는 2가 되지.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에서는 왼쪽 진수가 커야 돼요? 오른쪽 진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았지? 그 이유를 한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보다는 네모가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원래 네모에는 뭐였냐면 이 보라색 부분이죠. 그대로 쓰면 돼. 밑을 2분의 1로 하는 x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밑을 2분의 1로 바꿔볼까? 오, 밑을 2분의 1로 하는 암산되면 암산하시고 2분의 1의 2제곱이 됐잖아요.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네. 역시 설명은 함수로 하는 게 맞아. 근데 바로 푸는 건 맞아. 왼쪽 진수가 커야 돼요? 오른쪽 진수가 커야 돼요? 그렇지. 왼쪽 진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풀이를 정다면 네 번째 단추는 하트1도 성립하고 하트2도 성립해. 와우. 요거 임으로 악스 보면은 그렇지.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풀이는 짧지만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개념원리 수1 페이지 120쪽 필수 24번 문제입니다. 저 녀석은 다시 얘기하지만 진수를 우선 따져주셔야 돼요. 탄생을 x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초가, 그리고 x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때 0초가 중간을 쓰면 됩니다. 그냥 땡땡땡 결론 찍으면 되고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길게 적을 필요가 없다. 알겠죠? 설명해 드릴까요? 됐죠? 그럼 좋았어. 요거 임으로 진수자리 지수 3은 앞쪽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2는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치환 바로 할 거예요. 밑을 3분의 1로 하는 x를 그냥 별로 둘 겁니다. 그 치환 범위는, 자, 별은 양수죠. 뭐? 양수죠. 나 참. x축, 세로축이 별축. 그래서 좀 이따 그림을 그리세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정의역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별은 양수죠. 모든 실수입니다. 맞아요. 별은 모든 실수입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 헷갈리죠? 이걸 먼저 정리를 하시고, 자, 준식을 한번 써볼게요. 간다. 이거 3은 내려왔잖아. 그래서 3별. 이 녀석은 별의 제곱인 거죠. 맞나요? 이걸 풀면 돼. 하지만 누가 뭐래도 별에 관한 2차로 풀어버려. 별제곱 플러스 3별 플러스 2. 아니, 녀석이 0보다 작은 범위를 물어. 함수를 그려. 별 플러스 1, 별 플러스 2. 별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별 절편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해되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맞아요. 별 범위만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2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이에요. 근데 별은 내가 만들어낸 거였잖아. 원래 별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밑을 3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인데, 자 보세요. 이 마이너스 2를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로 바꿔 쓴다면, 맞아, 밑을 3분의 1로 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진수는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역시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로 바꿔 쓴다면 밑을 3분의 1로 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진수는 3이 되죠.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구구절절 적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명하려고 아까는 그래프를 다 그렸었지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x 범위는 초록색, 초록색이란다. 보라색 3보다는 크고, 그지? 3분의 1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바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범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감점될 수도 있단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스텝은 스타 1이면서 스타 2이므로 x 범위는 3초가 9 미만이라고 적는 겁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121쪽 필수예제 25번 치수 부등식이지만 함수로 풀겠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힌트는 그 지수에 보면 아래첨자로 2가 있죠. 맞아요.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에 조심하셔야 돼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그대로 쓸 건데, 원래는 지금 x의 로그 밑을 이루는 x인데 내려올 수 있는 근거, 이 지수가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진수. 따져주셔야 됩니다. 탄생은 여기 진수 여기밖에 없어요. 아하, 0보다 크다는 이 소소해 보이는 조건 때문에 진수 자리 지수라고 취급하고 앞으로 내려와서 이 지수를 이쁘게 쓴다면 밑을 이루하는 x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후에 이 진수의 곱셈, 원래는 8x 제곱인데 이렇게 쓸까? 2의 세제곱 더하기, 원래는 밑을 2로 하는 x 제곱인데 그 2도 내려올 수 있죠. 왜냐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만점 받아요. 알았지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잖아. 밑을 2로 하는 x를 my star 별로 치워놨까? 그럼 별 범위는 양수죠. 그렇지, 놓치면 안 된다. 모든 실수 이렇게 세무2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별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건 2별을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2별, 요 상수 3이잖아. 넘기면 마이너스 3. 뭐 작다. 함수로 풀어버려. 함수로 풀면 별 마이너스 3, 별 플러스 1, 2차 함수, 가로축 별축, 세로축 y축, 마이너스 1과 3을 별절편으로 가진데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근데 별은 밑을 2로 하는 x였으니까 바로 바꾼다. 밑을 2로 하는 x가 될 것이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밑을 2로 로그로 바꾸면 끝자, 밑을 2로 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네. 3이라는 것도 바꿔볼까? 이 3이라는 것은 밑을 2로 하는 2의 세제곱, 진수는 8이 되겠네.
근데 x라는 걸 바로 판단을 하면 맞아요. 한글로 쓴다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 범위는 파란색 2분의 1보다는 크고 초록색 진수 8보다는 작다라고 쓰시면 돼요. 하지만 풀이를 적는다면 세모 1 동시에 세모 3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x 범위는 그렇지 그냥 담아 적으면 안 되는데 감점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초가 8 미만이라고 쓰면 된다.